여러분, 세일 시작 시간인 3월 16일 0시에는 16주년 세일 초특가 공동구매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 이 멋진 세 가지 제품들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8비트) R8 레트로 마우스. 닌텐도 게임 콘솔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8비트 N30이라는 마우스가 있어요. 디자인이 귀여우면서도 독특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마우스 후속작이 나왔어요. 레트로 느낌은 살리면서 다소 아쉬웠던 N30의 사용감을 훨씬 개선했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거치대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박스는 전작인 N30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박스를 열면 마우스와 거치대, 매뉴얼, 그리고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2.4기가 USB 수신기 연결, 블루투스, 유선의 3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N30이 기존 관념을 깨는 디자인이라면 이 R8은 다소 실용적으로 타협을 본 느낌이 들어요. 왼쪽 오른쪽 클릭 버튼과 스크롤 버튼이 일반 마우스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앞으로 뒤로 가기 버튼이 레트로 게임 패드의 버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마우스가 여전히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독특함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마우스를 만들려는 제작진의 노고가 새삼 느껴지네요. 거치대는 마우스와 찰떡 궁합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바닥에 잘 안착되고 마그네틱으로 착 들러붙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사용감이 N30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클릭 버튼의 소리와 느낌이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스크롤 버튼의 슬라이드 느낌은 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유선형 디자인이 손에 잘 맞아서 사용하기 편안했습니다. DPI 버튼도 추가되어서 6단계로 마우스 이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LED 컬러가 바뀌어서 알아보기 쉽습니다. 레트로 마우스 중에 이만큼 레트로의 느낌을 잘 살린 마우스가 있었나요? R8은 레트로 마우스 디자인을 잘 살리면서 사용감도 최적으로 끌어올린 느낌이에요. 거치대도 마우스와 한 몸처럼 작동해서 더욱 돋보이는 마우스가 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 P30i 블루투스 스피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끈 앵커 P20i의 업그레이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뛰어난 터치 감도를 느낄 수 있는 가격도 착하고 예쁜 이어폰이에요. 블루톤의 산뜻한 포장을 열면 제품과 이어팁, 매뉴얼과 짧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P30i는 이어폰과 케이스 모두 블랙과 라이트 블루 색상이 아주 잘 조화가 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마그네틱으로 충전 케이스에 딱 달라붙고 케이스를 열어서 휴대폰을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베이스가 강조된 준수한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2dB의 소음을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도 아주 유용했어요. 특히 터치 감도가 좋고 똑똑하는 터치음이 들리는 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터치감으로 치면 이만한 이어폰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예쁜 디자인과 노이즈 캔슬링, 탁월한 터치 감도를 가진 P30i, 이 가격에 팔면 너무 반칙 아닌가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HP 오멘 27Q 모니터. 모니터 바꿀 때가 되어서 작업용, 게임용 모니터를 알아보는데 오멘이라는 강력한 이름에 끌려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품평도 아주 좋아서 안심하고 구입했어요.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적인 디자인에 오멘 로고가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높이 조절이 꽤 가능해서 이렇게 세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포트는 DP 포트와 2개의 HDMI, 이어폰 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60x1440의 QHD 해상도에 165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풀 HD 60Hz만 사용하던 제가 QHD로 작업해보니까 해상도 체감이 확 되네요. 400니트의 밝기로 실내에서 사용하기 충분했고 항상 선명한 화면에 색감도 아주 스탠다드했어요. 165Hz의 높은 주사율로 화면 이동도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 모니터에서 게임도 가끔 하는데요. 풀 HD에 비해서 해상도의 개선도도 확 느껴지고 1ms 응답 속도와 프리싱크 기능으로 아주 쾌적하게 작동한다는 게 체감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제가 구입한 모니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네요. 정말 하드코어 게이머가 아닌 이상 이 이상의 모니터가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텍 MX 마스터 4 햅틱 마우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무용 마우스가 사자를 달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편하고 기능도 뛰어나서 저도 3S를 3년째 쓰고 있는데요. 이번 4 버전도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짙은 회색의 포장을 열면 마우스와 2.4기가 로지볼트 수신기,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수신기는 기존의 USB-A가 아닌 타입C로 들어있는데요. 연결성이 최대 2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MX 마스터 4는 모양이나 버튼 구성은 3와 거의 동일한데요. 크기가 살짝 커지고 사이드 버튼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4는 상단이 강화 플라스틱과 부분 고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클릭 버튼이 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 제법 멋있어요. 그립감은 여전히 경쟁 제품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른 마우스가 따라오지 못하는 MX 마스터 무한 스크롤 휠은 정밀하게 작동하다가도 힘을 줘서 스크롤하면 아주 역동적으로 작동하는데요. 4에서는 이 무한 스크롤 휠이 더 빠르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쓸 때 아주 유용한 가로 휠은 주변의 플라스틱을 시원하게 제거해서 더 개방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4에서는 햅틱 피드백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기능은 조건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켜서 엄지손가락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연결기기를 바꿀 때마다 햅틱 피드백 패널에서 톡톡톡톡 하면서 이 기기가 설정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햅틱 피드백 패널을 클릭하면 액션링이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액션링은 마치 FPS 게임에서 하나의 버튼으로 여러 무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로직텍 옵션 플러스를 사용해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로직텍 플로우를 사용하면 여러 컴퓨터를 오가면서 파일도 공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사무용 마우스 최강자인 로지텍 MX 마스터. 여전히 압도적인 그립감, 개선된 초고속 스크롤과 햅틱 피드백 등 여전히 다른 마우스가 따라오기 힘든 여러 무기로 무장하고 있네요. 무게가 150g으로 살짝 늘어난 것이 좀 아쉽지만 작업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끝판왕 마우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레노버 샤오신 패드 GT.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은 놀라운 가성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샤오신 패드 프로 GT는 11인치의 기반의 가성비, 강력한 성능을 가진 태블릿입니다. 샤오신 패드 12.7 2세대와 동일한 포장으로 되어 있네요. 포장 내부에는 제품과 품질 보증서, 일자형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11.1인치 크기의 다른 레노버 태블릿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는 좀 커졌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광각 13메가픽셀, 접사 2메가픽셀로 기존의 레노버 태블릿보다 좋아졌습니다. LTE 기능이 없는 와이파이 버전으로 와이파이 7을 지원하고 5.99mm, 458g으로 샤오신 패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워요. 마이크로 SD 확장 옵션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내수 버전이라 우선 한글화를 진행시키고 필요한 앱들을 깔았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여러 뉴스를 보았는데 프로세서가 좋아서 그런지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작동했습니다. 3.2K의 고해상도와 기존 샤오신 패드보다 2배 밝아진 800니트의 밝기에 델타 E 값이 1 이하의 높은 색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주사율은 샤오신 패드 프로 12.7과 동일한 144Hz로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4K 영상을 보면 아주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줘요. Y703세대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젠3를 장착한 제품인데 커치브로 코어 등을 살짝 뺀 제품이지만 만만치 않은 체감 성능을 보여줍니다.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게임 중에 가장 사양이 높은 편에 속하는 에이리언 아이솔레이션을 플레이해봤는데 정말 끊김없이 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노버 펜슬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필기감에 관한 성능이 다른 샤오신 패드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강력한 프로세서와 높은 해상도, 밝은 화면, 거기에다가 가벼운 무게와 두께로 휴대성도 좋네요. 이 정도면 베스트셀러 태블릿에 등극할 자격이 충분한데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조캣 블루투스 스피커. 왠지 일렉트로마트에서 본 듯한 합리적인 가격의 레트로 디자인 스피커입니다. 디자인이 예쁘게 보여서 구입했는데 쓰다 보니 꽤 매력이 있네요. 약간 정신나간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품은 파스텔톤의 색상에 디자인적으로는 심플하고 상당히 귀엽습니다. 완전히 싸거나 엄청 비싸거나 해야 할 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핸들이 있어서 고리처럼 걸거나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버튼 4개로 컨트롤하고 볼륨 노브도 있어요. 뒷면에는 충전을 위한 타입C 포트와 mp3 파일 재생을 위한 TF 카드 입력이 있습니다. 45mm의 드라이버와 5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쉬운 점이라면 소리가 크지 않아서 좀 시원한 맛이 없는 편이었어요. 만약에 합리적인 가격의 디자인이 이쁜 스피커를 찾는다면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소리를 크게 안 들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 리버티 4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 앵커 사운드 코어의 대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소니나 보스 못지않은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했어요. 블루블루한 포장을 열면 제품과 다양한 이어팁, 충전용 케이블과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케이스를 위로 밀면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마감과 느낌이 특별하다라는 첫인상을 주네요. 충전 케이스 앞쪽에는 터치바가 있는데 이 바를 터치하거나 슬라이드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기본은 노이즈 캔슬링 수준 1에서 10인데 사운드 코어 앱에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터치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세팅을 설정할 수 있어요. 뚜껑을 밀면 충전 케이스의 블루투스 아이콘이 깜빡이면서 자동으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 끝.
음질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고음과 저음이 균형 잡힌 고해상도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개인적으로 소니와 보스 이어폰 못지않은 음질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면 소니의 LD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운드 코어 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덱을 LDAC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앵커의 7개의 센서가 외부 소음을 대부분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통화음은 어때요? 잘 들려요? 주변은 소음이 거의 안 들리고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려요. 어떤가요? 통화음에 약간의 열화는 있지만 주변음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네요. 그리고 이어폰 컨트롤을 터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어폰을 꼬집는 형식으로 재생, 멈춤 등을 컨트롤합니다. 또한 위나 아래로 쓸어 올리거나 내려서 볼륨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에어팟처럼 거치대에 놓아 충전할 수 있고 사운드 코어 앱을 사용하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 EQ, 게임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탁월한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 디스플레이와 볼륨 컨트롤 등 한 회사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이어폰으로 손색이 없네요. 리버티 4 프로는 바로 저의 메인 이어폰이 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디파이어 MR5 스튜디오 모니터. 가성비 데스크탑의 로망을 실현해준 에디파이어 MR 시리즈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들어본 MR 시리즈 중에 최고의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커다란 박스를 열면 전원 케이블과 3개의 연결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강력해진 출력으로 제법 커진 크기에 다소 각지고 전통적이었던 MR4와 비교해서 훨씬 현대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 색상은 화이트 블랑인데요. 산뜻한 화이트 색상에 검정색과 로즈골드색이 포인트가 되어 눈에 띄는 스피커로 만들어주었네요. 전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여러 번 눌러주면 모니터, 음악, 커스텀의 3가지 EQ 모드로 들을 수 있어요. 이 모드는 전용 앱에서 설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드폰 입력과 억스 입력이 있어요. 뒷면을 보면 RCA 입력뿐만 아니라 프로 오디오를 위한 XLR과 TRS 입력도 있어요. 그리고 EQ 노브가 있어서 공간에 맞춰서 빠르게 스피커를 튜닝할 수도 있네요. MR5는 5인치의 우퍼, 3.75인치의 미드 드라이버와 1인치의 트위터가 각각 음역대를 담당하는 3웨이 크로스오버 시스템 기반으로 균형 잡힌 소리를 내어줍니다. 들어본 MR 시리즈 중에 음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기기 뒷면에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고 순식간에 휴대폰과 연결이 됩니다. 혹시 이게 블루투스 6.0의 힘인가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면 소니의 LDAC 블루투스 코덱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에디파이어 커넥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각종 사운드 효과와 EQ를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MR5는 음악 감상, 게임용뿐만 아니라 오디오 작업용으로도 끝내주는 스피커네요. 저희는 이번에 원래 쓰던 메인 스피커를 이 MR5로 바꿔버렸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앵커 리버티 5 블루투스 이어폰. 앵커 사운드 코어의 최신 플래그십 이어폰입니다. 고가 시장은 애플과 소니가, 저가 시장은 QCI가 장악하고 있다면 이 앵커의 리버티 5는 중가 시장의 대세 이어폰이 되고 있어요. 산뜻한 포장 안에는 제품과 매뉴얼, 이어팁, 그리고 충전용 타입C 포트가 들어있어요. 이어팁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네요. 검정색이 지겨워서 이번에는 화이트 색상을 선택했는데 산뜻하네요. 케이스는 아주 스무드하게 열렸어요. 디자인은 리버티4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이 심플하고 앵커답게 마감과 만듦새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컨트롤은 리버티4 프로처럼 이어폰을 꼬집는 형식으로 하는데요. 확실하게 딸깍 소리가 나서 적응하면 일반 터치보다 더 편해요. 그리고 여전히 귀에 쏙 들어오는 커널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스를 열면 라이트가 깜빡거리면서 바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합니다. 앵커의 리버티 시리즈는 언제나 좋은 음질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번에 리버티5도 여전히 아주 좋은 밸런스의 음질을 들을 수 있어요. 저가의 이어폰처럼 저음이 과도하거나 고음이 스플래시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돌비 오디오를 지원해서 전용 앱에서 돌비 사운드 옵션을 켜주면 더욱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리버티4보다 베이스가 살짝 높이 튜닝되어 있고 고음의 잔향이 더 디테일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면 소니의 LD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운드 코어 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덱을 LDAC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또한 앵커의 어댑티브 ANC 3.0이라는 최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외부 소음의 상당수를 제거해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꽤 좋다고 느꼈는데요. 통화 음질 어때요? 잘 들리나요?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거슬리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들립니다. 사운드 코어 앱을 사용하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 EQ, 게임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돌비 사운드를 켜서 더욱 웅장한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선호도 테스트를 통해 마치 이상형 테스트처럼 선호하는 사운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대 48시간으로 리버티4의 28시간보다 재생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결론적으로 앵커가 또 한 번 해냈네요. 메인 이어폰으로서도 전혀 손색 없는 제품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파이어벳 AK2 플러스 미니 PC. 미니 PC의 스탠다드격 CPU인 인텔 N100에서 N150으로 업그레이드된 가성비 미니 PC입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진 미니 PC죠. 미니 PC라고 되어 있는 박스에는 제품과 매뉴얼, 전원 어댑터, HDMI 케이블, 모니터 뒤에 연결할 수 있는 배사올 어댑터 및 나사가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팔각형의 마법 상자 같은 형태의 금속 프레임이 라인으로 보이는데 뭔가 강력한 악당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USB 4개와 4K를 지원하는 HDMI 포트가 2개 있어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램 포트와 3.5mm 오디오 포트를 가지고 있네요. 메모리는 16기가에 512GB의 SATA M.2가 장착되어 있어요. 윗뚜껑을 열어서 추가적인 SSD도 장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쪽에는 대형 팬이 장착되어 있네요.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포터블 모니터에 연결해 보았는데요. 우선 언어와 국적, 와이파이 등의 간단한 설정을 끝내고 나면 윈도우 11 프로의 바탕 화면이 나옵니다. 인텔 엘더레이크 N100에서 성능이 약 15% 정도 향상된 N150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을 해보았는데 제법 빨리 화면이 떠서 빠릿빠릿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풀 HD 영상 정도는 문제없이 잘 플레이되었고 4K 영상도 살짝 렉이 있지만 잘 플레이되었습니다. 확실히 인텔 N100보다 성능이 향상된 게 체감되었어요. 스팀도 깔아서 게임도 해보았는데요. 다이렉트님이 좋아하는 공포 FPS 게임인 피어3를 해보았는데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연식이 좀 있는 FPS 게임 정도는 무난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웹서핑, 동영상 재생, 사무용 또는 사양이 낮은 게임을 주로 한다면 이 파이어벳 PC가 제 몫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JONR P20 프로 로봇 청소기. 한방에 먼지와 물걸레 청소를 모두 다 끝낼 수 있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정가 100만원에 가까운 제품의 기능을 모두 탑재했는데 이 정도 가격인 게 놀라워요. 커다란 포장을 열면 심플하게 로봇 청소기와 한글 매뉴얼 그리고 클린 스테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360도로 주변을 스캔해서 스마트하게 청소하는 라이더 센서가 로봇 청소기 위에 달려있고 전면 센서와 측면 센서로 벽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래면을 보면 나선형 오픈 구조로 만들어져서 엉킴이 잘 일어나지 않는 롤러 브러쉬와 사이드 브러쉬 그리고 물걸레가 들어있어요. 뚜껑을 열면 먼지통이 들어있네요. 클린 스테이션 왼쪽에는 청소를 끝낸 더러운 물이 들어가는 오수 탱크, 오른쪽에는 물걸레 세척을 위한 청소 탱크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방에 끝내는 청소를 해볼까요? 청소 탱크를 꺼내서 물을 넣어주면 청소 준비 끝!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청소가 시작됩니다. 잠시 라이더 센서로 공간을 스캔한 후 이렇게 먼지와 물걸레 청소를 한꺼번에 시작합니다. 8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걸레질도 제대로 하고 있네요. 아, 너는? 확장형 엣지 시스템으로 물걸레가 팔을 뻗어서 구석도 아주 잘 닦아줍니다. 이 청소기 청소 좀 하는데요. 10분 정도 청소하면 다시 클린 스테이션으로 가서 물걸레를 세척, 건조하고 다시 나와서 청소를 끝낸 부분부터 다시 하네요. 만일 집에 카펫이 있다면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물걸레를 들어서 카펫 부분은 먼지만 제거한다고 하네요. 먼지 봉투는 클린 스테이션 아래쪽을 당기면 나오는데요. 매일 사용하는 기준으로 최대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호 맵을 사용하면 집 내부를 살펴보면서 어디를 청소했는지 알 수 있고 원하는 방이나 금지 구역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흡입, 물걸레가 설정되어 있는데 흡입이나 물걸레만 사용하거나 흡입을 다 한 다음에 물걸레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8000파스칼의 강력한 먼지 흡입력과 자동 물걸레 세척, 건조 기능, 그리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물걸레 팔 뻗음 기능으로 삶의 질이 확 올라갔어요.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도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안 묶는 신발끈. 신발끈을 잘 묶어도 잘 풀리는 신발들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신발끈이 풀린 채로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묶을 필요가 없는 신발끈을 구입했어요. 안에는 끈 2개랑 끈 끝에 고정하는 자석 버클 2개가 들어있어요. 끈은 이렇게 당겨보니 탄성이 꽤 좋네요. 우선 신발끈을 묶어주고 끈 끝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 뒤 이렇게 양쪽 끈에 버클을 물리면 끝이에요. 이제 양쪽 버클을 결합시키면 자석으로 딱 붙게 돼요. 신발끈이 없으니까 깔끔하고 끈 풀릴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이런 모습은 정말 볼 일 없겠어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 다이렉트 웨이에서 촬영하고 편집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잠도 별로 못 자고.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힘들어서 안녕.